절대 복숭아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소금도 아닙니다. 커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숭아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는 바로 그 익숙한 음식들이 해마다 수많은 분들의 신장을 투석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신장 질환자 수는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상당수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과일과 음식의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숭아를 드신 후 손발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복숭아가 어떻게 우리 신장과 심장을 위협하는지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꽝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숭아를 먹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그룹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올바르게 먹었을 때 복숭아가 우리 간과 혈관에 주는 3가지 이점을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신장에 부담 없이 복숭아의 좋은 점만 누리는 꿀조합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과일 섭취 함정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복숭아 한 알이 우리 몸의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매일 반복하는 복숭아의 위험한 꽝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꽝 조합은 복숭아와 혈압약 또는 신장 관련 약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혈압약이나 이뇨제 또는 신장보호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약 가운데 일부는 심장과 혈관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몸속 칼륨을 보유하는 작용을 합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적정 수준일 때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근육이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연료를 적당히 넣으면 잘 달리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납처럼 무거워지며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세 박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혈압과 가벼운 당뇨를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과자류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과일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건강식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매일 복숭아 한 알에 바나나 하나, 여기에 채소 주스까지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오후 박 어르신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무거웠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 상황이 반복되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박 어르신이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짜게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을 칼륨을 보유하는 약과 함께 매일 드셨을 뿐입니다. 박 어르신의 가족들이 가장 속상해하신 점은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자도 끊으시고 술도 줄이시고 오직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잘못된 정보와 만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칼륨이 높은 과일을 하루 2종류 이상 꾸준히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 발생 위험이 약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과일을 마음껏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꽝조합은 짠 식사 직후에 복숭아를 후식으로 먹으면서 물은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흰쌀밥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생선조림, 장아찌류가 오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입가심으로 복숭아를 편하게 드십니다. 건강하게 마무리했다는 뿌듯함까지 느끼시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짠 음식의 나트륨은 혈액량을 늘려 혈관에 압력을 가하고 우리 신장이 쉴 새 없이 짠 피를 걸러내게 만듭니다. 신장을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미 물때가 잔뜩 끼어 있는 상태에서 과일에 칼륨까지 추가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30대에는 우리 신장이 새 것이라 거뜬히 견딥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여과장치 상당수가 이미 닳았습니다. 짠 음식과 과일의 이중 공격은 우리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짠 음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일까지 무분별하게 더하면 우리 신장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한 끼를 짜게 드셨다면 복숭아 2~3개로 입가심을 하는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싱거운 국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많은 분이 과일이 소금을 씻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일의 당분과 칼륨이 오히려 우리 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더합니다. 세 번째 꽝조합은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복숭아와 다른 칼륨 높은 식품들을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이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복숭아 한 알, 바나나 반 개, 시금치 넣은 녹즙 한 잔, 점심에는 과일 주스를 한 잔 더 마시고 저녁에는 스포츠 음료까지 드십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모두 건강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몸 속에서 합쳐지면 칼륨 폭탄이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시는 72, 새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만성신장병 3기였지만 아직 투석할 정도는 아니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복숭아 하나와 바나나 반 개, 시금치를 넣은 장수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어지러움과 피로감, 심장 두근거림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신장 기능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신장병 환자가 칼륨 풍부 식품을 하루 3종류 이상 동시에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건강한 사람 대비 약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이 건강하다면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과일 속 칼륨이 강한 약과 같아서 과하게 먹으면 위험이 됩니다. 결국 복숭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먹는 방법이 복숭아를 보약으로 만들지 부담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복숭아의 위험한 꽝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혈압약이나 신장약과 함께 먹는 것. 둘째, 짠 식사 직후에 물 없이 먹는 것. 셋째, 다른 칼륨 높은 식품과 한꺼번에 몰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복숭아를 아예 끊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3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투석 중인 분들입니다. 의사로부터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는 우리 신장이 칼륨과 수분을 걸러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은 양의 복숭아도 혈중 칼륨을 위험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숭아를 포함한 모든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복숭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속 칼슘과 만나면 수도관에 석회가 끼듯 결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흔한 신장 결석의 성분입니다. 결석을 앓으셨거나 쇠석술을 받으셨다면
충분한 수분 없이 며칠씩 연속으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은 결석이 빠르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석 병력이 있다고 평생 금할 필요는 없지만 적은 양을 드시고 물을 넉넉히 마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 번째 그룹은 당뇨, 비만, 지방간이 있지만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자를 끊겠다는 결심으로 대신 과일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연 당분이니까 덜 해롭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복숭아도 당분이 있는 과일입니다. 매일 두세 알 드시면서 다른 간식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하루 총 당분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 혈관은 계속 손상을 받고 신장에 피를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하루 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당뇨나 지방간이 불안정한 분이 복숭아를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중간 크기 한 알 이내로 제한하시고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며 공복에 복숭아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의 세 그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한정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유연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경고만 들으시면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에서 완전히 나쁜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 간과 혈관에 매우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 복숭아가 우리 몸에 주는 세 가지 큰 이점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간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간은 몸의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약물, 첨가물, 환경 독소 등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기관이죠. 간이라는 공장에서 1차 처리를 마친 후에야 남은 부분이 신장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제대로 불량품을 걸러내지 않으면 다음 공정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일하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복숭아에는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있어 에너지 대사를 돕고 독소 분해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용성식이 섬유인 팩틴이 풍부하여 장내에서 해로운 물질을 포획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우리 간의 부담이 줄어들면 우리 신장의 수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점은 혈당 조절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다른 단과일들에 비해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습니다. 이는 적당량을 먹었을 때 복숭아의 당분이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단 과자나 탄산음료 대신 복숭아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혈당은 더 안정되고 혈관 손상은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우리 신장도 더 잘 보호됩니다. 세 번째 이점은 항염증 및 항산화 능력으로 신장 내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복숭아에는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에 녹방지 코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장에는 수천 개의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은 이 미세 혈관들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것은 며칠 먹는다고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닙니다. 복숭아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의 권고를 따르면서 복숭아를 합리적으로 먹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혈관과 장기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복숭아의 세 가지 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항산화 능력으로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종류를 선택하거나 제대로 씻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복숭아 선택법과 세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형태의 복숭아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복숭아에는 추가 설탕이나 보존료가 없습니다.
반면 통조림 복숭아는 대개 설탕 시럽에 담겨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통조림 복숭아의 당 함량은 100g당 15에서 20g에 달합니다. 복숭아 몇 조각만으로도 하루당 섭취 권장량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당뇨와 지방간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신장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장을 오래 튼튼하게 지키고 싶다면 생복숭아를 우선 선택하십시오. 혹시 통조림 복숭아가 드시고 싶다면 물에 한번 헹구어 단맛을 줄이고 적은 양만 가끔 드시기 바랍니다. 농약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숭아는 잔류농약 위험이 높은 과일 그룹에 자주 포함됩니다. 세척법은 간단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약 30초 문질러 주시고 깨끗한 물에 2-3분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우리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화학 물질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다음은 얼마나 언제 먹을지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분은 하루에 중간 크기 반 알에서 하나를 일주일에 서너 번이 적절합니다. 신장 질환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반 알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여러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공복에 먹을 때보다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이 야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리셨을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복숭아를 간과 혈관에는 좋으면서도 신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들과 함께 먹는 황금 꿀조합 3가지를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은 복숭아와 저당 그릭 요거트를 함께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분이 적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잘게 썬 복숭아를 곁들이면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중간 크기, 복숭아 반 알을 작게 썰어 무가당 요거트 서너 숟가락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복숭아를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우리 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적당한 양은 작은 복숭아 4분의 1에서 반 알을 견과류 대여섯 알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과자나 쿠키 대신 이 조합을 선택하시면 우리 혈관과 신장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채소 샐러드에 복숭아를 조금 넣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이 생채소는 맛이 밋밋해서 많이 드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살짝 데친 채소에 복숭아 몇 조각을 넣으면 은은한 단맛이 채소를 훨씬 먹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목표는 복숭아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우리 스스로 채소를 더 먹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밥이나 면을 줄이고 채소를 더 드시면 우리 혈당도 안정되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꿀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당 요거트, 견과류, 채소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꾸준히 유지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바꾸기보다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흘에서 5일 동안 과일을 얼마나 드시는지, 식사가 짠 편인지 솔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최근 검사 결과가 있다면 크레아티닌과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절을 시작하십시오. 복숭아는 하루에 반 알에서 한 알 이내로 제한하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저당 요거트 또는 견과류와 함께 드십시오. 가당 음료와 시판 주스는 점차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피로감이나 두근거림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주부터는 습관을 굳히는 단계입니다. 더 싱겁게 먹으려 노력하시고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한 달 후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과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두 달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3일 디톡스보다 훨씬 크고 오래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세웠더라도 작은 실수를 반복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과일 섭취 함정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과일을 절대 안전지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천연식품이니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과일은 양만큼이나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자와 술을 과일로 바꾸면서 다른 간식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총 당분 섭취량이 여전히 우리 몸의 필요를 초과한다면 혈관은 계속 손상되고 우리 신장은 여전히 너무 달콤한 혈액 속에서 고생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나 녹즙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과 나쁜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우리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발목 부종, 소변 거품, 지속적인 피로감,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혈압. 우리는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그 사이 우리 신장은 짠 식사와 과도한 칼륨을 오랫동안 견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에는 완전히 무해한 식습관이란 없습니다. 맵기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두 신장의 미래를 만드는 벽돌입니다. 공포 속에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숭아의 위험한 꽝조합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혈압약이나 신장약과 함께 먹는 것, 짠 식사 직후에 물 없이 먹는 것, 다른 칼륨 높은 식품과 한꺼번에 몰아 먹는 것입니다. 둘째, 특별히 주의해야 할 3그룹이 있습니다. 만성 신장병이 있거나 투석 중인 분,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 당뇨와 비만과 지방간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셋째, 올바르게 먹으면 복숭아는 여전히 우리 간과 혈관에 좋은 친구입니다. 생복숭아를 선택하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적당량을 드시며 저당 요거트나 견과류나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넷째, 과일을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의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우리의 두 신장은 조용히 일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손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우리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복숭아 하나를 손에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신장을 조금 가볍게 해줄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지울지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 어딘가에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며 마음껏 드시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이웃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더 심한 신부전이나 고칼륨 혈증의 위험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신장과 혈관 잘 지키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